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속 테슬라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I 수익화 우려가 지속되며 엔비디아가 2% 하락했습니다. 실적을 내놓은 룰루레몬이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시간외에서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리며 투심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0.5%, S&P 500 지수가 0.3% 내렸습니다. 이번 자동차 관세는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을 위한 조치죠. 이 말인즉슨 협상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완화되거나 특정 국가에서 면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데요. 결국 무역전쟁 확대에 따라 미국 경제가 가라앉을 거란 우려가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소식도 관세 우려를 상쇄시키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는 2.4%로 잠정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경기 우려감이 부각되자 주식시장에서는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경기 방어주들이 오른 한편 상품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의 머니무브가 지속되며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관세 공식 발표 후 첫 거래일, 전 세계 자동차주들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테슬라는 내수용 자동차를 100%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 전쟁의 상대적 수혜주로 부각되는데요. 이에 장중 한때에는 5%대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죠. 루시드와 리비안 역시 미국 판매 차량은 전부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 급등했습니다. 반면 차량의 상당 비중을 미국 바깥에서 생산하고 있는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도요타, 혼다 등은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페라리가 3%대 올랐는데요. 비록 100% 유럽 내 생산이지만 고가 차량의 경우 관세 타격이 제한적일 거란 해석이 부각됩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란 소식에 마그나 인터, 리어 쿠퍼 등이 8%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신차 구매가 어려워지는 만큼 기존 차량의 정비, 부품 교체 수요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죠. 이에 따라 수리 부품을 주로 제공하는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오토존은 급등했습니다. 반도체주 뉴스입니다. 엔비디아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과도한 자본 지출 우려감이 지속되며 2.1%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계약 축소 소식에 영향해 AI 서버 및 전력망, 원자력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AMD는 제프리스가 경쟁 심화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려잡자 3.2% 급락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신규 AI 모델 출시에 따른 쇼핑 증가 기대감 속 2.6% 올랐습니다. 핀더더와 징둥닷컴 등도 중국 내수 부양 기대감 속 함께 올랐습니다. 앱 러비는 공매도 리포트로 인해 급락했습니다. 공매도 전문 투자사 머디 워터스는 비윤리적 광고 운영을 지적하며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전일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밝히며 급등한 게임스톱은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자금이 아닌 빚을 내어 얻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주가는 22%대 내렸습니다. 룰루레몬은 매출과 이익이 모두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를 부진하게 제시하자 시간의 거래에서 10%대 급락합니다. 이어서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로 업앤다운이 극명했던 간밤, 월가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TD 코엔의 이타이 미카엘리, 테슬라가 관세 전쟁의 상대적 승자라며 미 내수용은 100% 미국에서 생산 중이고 부품도 상당 부분 미국 내 소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는 내수용 차량 100%가 미국 내 생산이고요. 포드는 77%, 스텔란티스는 57%, GM의 경우 52%만 미국에서 생산 중이죠.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스, 울프리서치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자동차 관세 관련 코멘트를 내놨는데 GM이 멕시코, 캐나다에서 30%, 한국에서 15%가량을 생산 중이라며 위험 노출도가 가장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본업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이 씻긴 건 아닌데요. HSBC는 테슬라에 대해 판매량과 점유율 감소 등 이전부터 존재했던 펀더멘탈의 문제점,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고 있는 로보택시가
여전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점을 들어 목표가를 기존 165달러에서 130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관세 우려에 맞서 미국산 첨단 칩에 전력 효율 규제를 꺼내든 중국. 그런데 관련 기업들과 정책의 보조가 들어맞는 느낌은 아닙니다. 중국 최대 서버 업체 중 하나인 H3C가 엔비디아 H20 칩의 공급 부족 가능성을 밝힌 건데요. H3C는 26일 공지를 내고 엔비디아 H20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현재 재고는 거의 소진. 다음 물량은 4월 중순에나 입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 도입 이후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은 H20 주문량을 크게 늘린 상태죠.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H20 칩으로 지난해 120억에서 170억 달러가량 매출을 올린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AI 수익성 우려가 지속되는 와중에 품귀 이슈는 쌓인 악재를 작게나마 해소해주는 듯합니다. 이에 더해 UBS에서는 AI 관련해 중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을 선호하는 3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첫째, 미국의 막대한 자본 지출의 우위. 둘째, 다음 혁신을 찾는 강력한 R&D 추진. 셋째, 명확한 수익화 구조와 고객층 구성을 꼽았습니다. K-바이오 기술을 탑재한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긍정적인 내용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머크는 2024년 키트루다로만 300억 달러, 우리 돈 44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런 키트루다가 현재 투약 시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IV, 정맥 주사형이 아니라 SC, 피하 주사형으로 제형 변경을 추진하고 있죠. 유럽 폐암학회에서 머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하 주사형은 IV 제형에 비해 평균 주사 시간이 30분에서 2분으로 줄었고요. 객관적 반응률과 무진행 생존 기간 모두 정맥 주사형보다 긍정적인 데이터를 기록했죠. 이 SC 제형에 탑재된 기술을 만든 기업은 K-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머크는 9월 23일 FDA 승인 결정을 목표로 빠르면 10월 1일 키트루다 SC 제형을 미국에서 출시, 2026년 초 유럽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전에 불거진 할로자임사와의 특허 분쟁 이슈가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블록버스터 항암제와 K-바이오 기술의 조합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이틀째 유가를 자극하면서 WTI 원유 선물이 0.4% 오른 69.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표보다 관세 정책 추이에 집중하면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야가 신장에서 1,464원대에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각국 중앙은행과 ETF의 금 매입이 늘어날 거라 전망하면서 올해 말 금 가격이 3,300달러 선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